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DM8 하이브리드가 유출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DM8 하이브리드는 3월 28일에 개막한 서울모터쇼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게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에 디자인 특색이 없어도 되냐, 이렇게까지 바뀐 게 없어도 되냐 라고 말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면부를 보니까 정말 내연기관 자동차랑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DM8과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DM8에 비해서 그릴, 헤드램프 디자인 정도로 조금 달라질 줄 알았는데 헤드램프 디자인도 전부 똑같고 그릴 디자인마저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바뀌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그릴이었고 헤드램프도 많이 바뀌었었죠. 그 다음에 크롬에다가 블루 포인트를 두르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거 전혀 안 하나 봅니다. 제가 앞서 공개해드린 코나 하이브리드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디자인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무엇을 보고 하이브리드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는 둘러봤으니까 후면부도 한번 둘러보죠.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1.6 터보와 하이브리드와 비교한다면 달라지는 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머플러 TV 하이브리드는 없고 1.6 터보에는 있고 그런 방식이죠.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교하면 바뀐 부분이 한두 가지 빼고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는요,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1.6 터보에도 없는 건데요, 1.6 터보가 더 고성능이니까 1.6 터보에 리어 스포일러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0 하이브리드에다 넣어줬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왜 2.0 하이브리드에만 이걸 넣어줬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뒷범퍼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뒷범퍼가 일반 차량은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하이브리드는 직선으로 꺾이게 디자인을 보통 해놓죠. 공기 와류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둥글둥글합니다. 옆에 있는 아반떼와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게 없이 그냥 둥글둥글한 모습입니다. 의외인데요?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즘은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쉐보레 이코넉스가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을 왜 아직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LF 소나타 하이브리드까지는 바꿔줬거든요. 뒷범퍼를 좀 깎아줬는데 지금 희한하네요. 이걸 왜 둥글게 그대로 처리를 했을까요? 참 궁금하고요. 또 달라지는 부분은 휠입니다. 휠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 휠로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가고 안에는 유광으로 처리를 해서 안쪽이 마치 스포크 구멍이 뚫린 듯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구멍이 꽉꽉꽉꽉 막힌 답답한 하이브리드 휠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휠부터 이런 식의 처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 휠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티는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예전에 쓰던 하이브리드 휠처럼 그렇게 나쁜 디자인은 아닙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중에 최악의 휠 디자인은 제 생각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내에는 코나이 하이브리드 편에서 말씀드렸던 12V 리셋 버튼이 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1.6 하이브리드만 들어갔는데 이제 2.0 하이브리드까지 들어가나 봅니다. 이 차량의 미션, 엔진 이런 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전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 GDI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 이거 아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2.4 하이브리드까지도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GLC 220D에는 9단 변속기를 달아주지만 GLC 450E, 그러니까 GLC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7단 자동 변속기를 달아주거든요. 하이브리드 자체가 미션 개발이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편에 속해서 6단 정도가 아직까지 대부분 자동차에 쓰이고 있고, 토요타 같은 경우는 CVT를 대신해서 쓰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오래 쓰던 7단 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내구성을 확보한 모습인데, 소나타는 오래 사용한 게 6단 자동 변속기니까 6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엔진 방식은 MPI로 바뀐다는 설은 없는데 아마도 GDI가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엑기스 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고RPM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엑기스 사이클 엔진이다 보니까 고RPM으로 올려봤자 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GDI 엔진을 탑재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져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이브리드는 GDI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에서는 GDI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소나타를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희한하죠.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는 참 신기합니다. 달라진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입니다. 이 차량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싶을 정도의 하이브리드 디자인도 많았는데, 이 차량은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인가? 싶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가 출시하기 전에 고객 상대로 품평 디자인을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하이브리드는 디자인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었죠. 여기 YF 소나타와 YF 하이브리드, HG 그랜저와 HG 하이브리드 디자인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비자들한테 따져 물었더니 소비자들 대부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 자동차가 디자인 차이가 너무 나서 거부감이 든다는 이유로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부감이 드니까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기차 그릴이 꽉 막힌 걸 보고 굉장히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로부터는 이제 디자인 차이를 거의 없게 만들었더니 그랜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겠지만 디자인 차이가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굳이 내가 하이브리드 탄다는 걸 안 알려도 되고, 못생긴 디자인은 안 타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 IG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DM8 소나타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DM8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